부서 배치 후 OJT까지 하다 보면 어느새 직장인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능숙하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회사원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릴 텐데요. 그리고 그 즈음에는 하나둘씩 회사의 복리후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신입사원 입문교육에서 어떤 복리후생들이 있는지 알려주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리후생이라고 말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복리후생은 건강검진입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에 근무하면 좋은 점은 비교적 고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 30살 전에는 간략한 일반 건강검진을, 30살부터는 대형 병원을 선택해 2년에 한 번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2년에 한 번 정밀 건강검진을 받고 정밀 검진이 없는 해에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해 많은 회사에 복지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해 복지 포털 사이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카드로 결제 후 포인트로 카드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삼성은 대부분의 회사가 1년에 7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단, 관계사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도 했었는데요. 보통은 비교적 고가의 물건이 특가로 나올 때 구입하거나 여행 갔다 와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 생일날 상품권을 주거나 생일 케이크를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복리후생들이 존재하고 있고 채용 과정에서 홍보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나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는 소소한 이벤트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는 했는데요. 축구장 스카이박스 관람권이라든지 농구장 티켓, 전시회 티켓 등 다양한 내용의 이벤트가 진행되고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첨되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당첨된 티켓이나 입장권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신입사원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복리후생 항목들도 그렇지만 티켓이나 입장권도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연말에 이 금액들을 포함해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복리후생이 공짜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연말 정산 내역을 보면 소득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에 대해 교육할 때 이런 내용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죠. 그렇다고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제공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든 생색내기를 위한 쇼인이라고 생각하든 그건 본인의 마음먹기에 따른 것뿐입니다. 그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